자, 여기 펼쳐져 있는 요 물건들이 다이아드 생존 배낭의 72시간 생존 배낭의 기본형의 물품들입니다. 기본형. 딱 기본형 물품들이 왼쪽부터 배낭으로 시작해서 보온 장비들 여부에 옷부터 해서 환초 이쪽에서 이렇게. 사실 요 부분이 좀 부피가 큰 편이죠. 발포 매트, 침낭, 텐트, 요게 좀 부피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여벌의 옷이 좀 부피를 가진 편이고, 나머지는 뭐 웬만한 한 20리터에서 30리터 배낭이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쉘터라든가 기본 여러분들이 뭐 자연 재료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쉘터 구설 능력이 따로 있고 보온에 대한 부분에 기본적으로 내가 확실히 한 3일 정도까지 추운 겨울에도 야외나 아니면 완전 공터 같은 곳에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조언할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다 챙길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게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야외에서 실제 필드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일 대피했을 때, 갑작스러운 악추운 어떤 밤을 보내야 될 때, 겨울에 그럴 때 얘들이 정말 중요했어요. 얘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발라크라바까지 포함해서 이거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맑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에 뭐 하루 정도 대피하는 거, 밤을 보내지 않고 하루 정도 대피하는 것에서는 이게 큰 역할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72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 버텨야 된다 그러면 이 개인 대피소를 구축할 수 있는, 악천후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존 확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등산에서 사망하는 케이스, 그런 거 특히 저체온증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당일에 사망합니다. 하루를 못 버틴단 말이에요. 레저 활동 중에도 악천후를 만나면 하루를 못 버티는데, 여러분들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니면 정말 고립된 상황,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며칠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버텨야 되는 그런 겨울 같은 상황에서는 얘들보다는 얘가 생존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좀 크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좀 꾸려놓는 게 좋아요. 나머지를 작은 배낭에 넣고 얘들을 손에 들고 가야 돼. 텐트 같은 거 손에 들고 가요. 이거 결속시키면 되고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배낭을 너무 또 작은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배낭은 클수록 편안해요. 작은 배낭에 의도치 않게 많은 물건 집어넣잖아요. 그 무게 중심이 뭐라 해야 되나, 무게 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되게 피로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큰 배낭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덜 넣어도 돼요. 적게 넣어도 오히려 몸에 밀착도가 좋고 무게 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막 혹시 넘어지더라도 경추까지 보호가 됩니다. 척추부터 경추까지 보호가 돼요. 물건 적게 넣었다, 그럼 가방을 작게 꾸린다, 그런 개념보다는 가방 기본적으로 좀 큰 거 여유있게 가지고 있고, 물건이 모자라면 여벌의 옷 같은 거 남는 걸 더 집어넣으면 되니까, 또 내 가족의 특성에 맞는 또 다른 어떤 아이들 물품들 더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가방을 너무 작게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이아드 생존 배낭 기본적인 배낭 크기는 60리터급 정도로, 60리터 조금 더 크더라도 60에 70 사이 정도를 추천드리는 거기 있습니다. 물건 적게 넣어도 가방이 크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 안 되면 이거 코트처럼,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행안부 쪽으로 해가지고 입는 용도로 써도 되고, 체온 유지 거꾸로 뒤집어서 몸
신본도 보온용으로 써도 되고, 뭐 매트로 써도 되고, 깔고 앉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방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처음부터 비싼 걸 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궁극적으로 배낭은 좋은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진짜 제한 대비용이라면. 다용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쉽게 뜯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조금, 괜찮은 배낭으로 가는 게 좋아요. 맞아요. 이것도 일단 가성비 있는 걸로, 뭐, 얼마 안 하죠. 이거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가성비, 이 발포 매트. 그 다음 남들은 1인용 가성비 텐트. 네이처하이커에서 뭐, 10만원 이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 국내 제품 같은 거 제가 이미 추천드렸던 것들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트랙백도 괜찮습니다. 부피가 좀 커서 그렇지. 그것도 나는 당분간 뭐,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렵고, 좀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사계절 완벽하게 악천을 좀 커버했으면 좋겠다. 트랙백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대신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큰 배낭,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옆에, 나머지, 이 확장형을 한번 쭉 펼쳐볼게요. 확장형은 사실은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 있으면 좀 더 기본형과 조합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거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기본형에서 기본형이 말 그대로 요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더 장기 이 고립 생존 대피 요런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여기도 요 물품 중에도 충분히 여러분 기술이 잘 여러분이 익혀졌고 숙달됐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이런 것들도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부피가 작은 걸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꾸리고 난 후에 반드시 한 번은 메고 나가봐야 됩니다. 근데 메고 나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다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나에게 필요 없다. 이건 내 기술 대응 가능하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제품이 있다. 바꾸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기본형 한번 둘러보자고요. 60리터급 배낭, 그 다음 가성비 발포 매트, 텐트 1인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가볍죠. 10만 이하에 구할 수 있는 텐트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 많습니다. 제가 리뷰한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한번 보시고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침낭은 3계절이면 이렇게 작은 그 디팩 같은 보관 주머니들이 있죠. 여기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패킹하기 좋아요. 저 같은 경우 버닝칸에 이 보관성이 이제 담아두는데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4계절 중에 오리털 같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오리털이나 뭐 거위털, 그러니까 우모 침낭 같은 경우도 이런 디팩에 들어갑니다. 패킹하기가 좋아요. 그다음 여벌의 옷 제가 잘 안 입는 합성 충전재 옷. 여러분들 집에 잘 안 입는 뭐 자켓 같은 것들 뭐 아니면 뭐 오리털 파카, 경량 파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방에 여유가 되면 두꺼운 옷 같은 것들도 챙겨가거나 아니면 입고 가도 되고, 아니면 배낭 위에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다가 갈 때 들고 가거나 이제 입고 배낭만 챙겨갈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배낭 내부에도 이렇게 별도로 여벌 옷 같은 거 넣어주면 좋죠. 그 다음 판초이. 사실 뭐 비옷 기능은 투피스 옷이 좋습니다. 위아래 분리되는 게 가장 좋아요. 보호가 가장 잘 됩니다. 대신 그럴 경우는 부피가 좀 커진 부분이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기가 좀 제한되죠. 판초이 같은 경우 다용도로 쓰기가 참 좋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나 투피스 활동거리가 좀 멀다 그러면 투피스 추천드려요. 저도 투피스 추천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것들 야외 활동할 때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판초이가 다목적으로 뭐 침낭 커버로 쓰기도 하고, 쉘터 구성용으로 쓰기도 하고, 비옷이나 또 배낭 커버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용도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는 다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좀 더 장점이 있으니까, 일단 비옷은 비옷 겸 다용도 목적의 매트 겸 뭐 다용도 사용 가능한 판초이를 추천하지만, 이건 제가 판초이를 추천했죠. 그렇지만 순수 비옷용으로 이미 여러분이 따로 경량의 뭐 방수 매트 같은 거 있죠. 조그만 그 캠핑용 매트를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피스 옷 아니면 코트형 비옷 추천드립니다. 7번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응급처치 킷. 여기는 외상 중심으로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기능이 있는 것부터 해서 붕대, 소독제, 뭐 바세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여러분들 응급처치 필요한 대피소 이동 중에 발생됐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오면서 어떤 붕괴거나 잔해물에 의해서 낙하물에 의해서 부상당했을 때 대비한 그런 어떤 응급처치 외상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 놓고 본인의 질병과 관련된 물품들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일단 봅시다. 은박담요 핫팩은 저기 있고요. 그죠? 은박담요 핫팩 넉넉하게 챙기세요. 싸고 그 다음 실제 이게 없더라도 텐트 침낭 매트가 혹시 없더라도 요거 챙겼다면 이거 뒤집어 쓰고 은박담요 또 안에 뒤집어 쓰고 그 다음 핫팩을 겨드랑이나 목 부분 복부 부분에 딱 끼고 있던 거 아니면 이걸 붙여버리면 됩니다. 덕테이프나 청테이프 같은 걸로 가슴 쪽 겨드랑이 쪽에 밀착시키는 거죠.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부 온도를 올리면 저게 한 7시간 이상 갔더라고. 진짜 써보니까 7시간, 10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충분히 밤을 버티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대신 되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겠죠. 이런 게 없는 것보다. 하지만 최소용으로 꾸리고 싶다. 요게 최소용입니다. 요게 최소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최소용입니다. 요렇게만 꾸려도 됩니다. 난 아주 단촐하게 꾸리고 싶다. 요렇게 꾸려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 요것도 생존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좀 더 안전하게, 나도 좀 쉼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질을 좀 높이면서 대피소를 가더라도 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보온 효과도 가지면서 쉬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필요하죠. 그럼 진짜 겨울 상황에서는 얘들이 정말 중요하고, 일반적인 상황 난 나머지 그냥 고통 내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여기 요 놈들만 챙겨도 최소용으로 꾸며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형은 아주 제가 필드에다 경험해본 사계절, 우리같이 사계절 뚜렷한 특히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씨와 악천후를 동반하는 그런 때는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하더라. 특히 시간이 길게 대피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더욱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최소용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 꾸리는 거에 대한 요령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인의 판단에서 바꿀 수 있다. 판초이를 그냥 투피스 옷 아니면 코트 정도 바꾸고, 아니면 배낭에 방수 배낭 커버가 있다면 또 그게 또 서로 보완이 되는 거고, 또 별도의 방수 매트를 샀다 그러면 그게 또 요거 역할도 보완해 준 거니까 쉘터 구성할 때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면 됩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챙기면 돼요. 외상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핫팩 했고요. 그 다음 구급량 했고, 생수는 2리터 정도 충분합니다. 2리터. 요거 하나로 제가 여름에 500ml만 가지고 3일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어떻게 보면 한 12일, 길게는 2주까지 정말 아낀다. 왜냐면 크게 활동하지 않단 말입니다. 대피소에 첫날 이동하고 난 후에. 그 공터는 어디든 간에. 대학뼈 스테이 노출되면 물 엄청 소비하겠죠. 이 쉘터가 구성이 안 돼 있다면. 근데 쉘터 잘 구성하고 그늘진 곳을 잘 찾는다 그러면 여름에도 활동을 하지 않죠. 가만히 대기만 한다면 물 소비는 우리가 성인들이 하루 2리터 마셔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그 정도 안 먹어도 충분하면. 제가 야외에서 필드 테스트 다 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최소화, 물 소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이런 대피소만 잘 꾸려지면, 개인 대피소를 잘 꾸려놓으면 정말 이 정도 500ml로도 여름에 3일 버텨냅니다. 그래도 장기 개념으로도 혹시 또 일주일 가까이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 경우는 2주까지도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핵을 쏴서 핵을 터뜨렸다. 그 전에 경계경보가 정말 충분히 대피할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령돼가지고 지하 시설로 대피했다 그러면, 이게 낙진의 그 오염이 7-10의 법칙에 해가지고 7시간 단위로 10분의 1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2주 정도 됐을 때 1000분의 1로 줄어요. 1000분의 1이면 거의 이제 방사능에 큰 영향이 없다, 일상활동하는데 큰 문제 없다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좀 최악의 경우 요걸로 2주를 버텨야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체온 유지와 함께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약간 배고픔을 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지죠. 2주 버틴다고. 딱 요게 딱 2주 커트라인입니다. 최소 움직임을 했을 때. 대피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상 넘어 더 챙길 수도 있겠지만 더 챙길 경우에는 이제 요 무게감이 리터당 1kg이기 때문에 부피도 크고 무게감이 요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 물이.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물을 많이 소비한다면 다른 걸 좀 줄이거나 해서 경량화시키고 장비를 좀 더 경량화시키고 물은 정직하죠, 무게가. 그래서 이걸 뭐 2리터를 더 챙긴다거나 아니면 뭐 1리터를 더 보강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보조적으로 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식수원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수를 좀 해서 물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보조 배터리 최소한 2개 정도 챙기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충전 케이블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피소 뭐 전쟁 대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재난재해 대비에는 통상 체육관을 2차 대피소로 지자체에서 준비합니다. 거긴 전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케이블을 안 챙겨왔다. 충전이 안 되고 가족과 소통이 안 되고 정보를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 케이블을 빠뜨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살짝 질문해 봤는데 보조 배터리만 챙기고 케이블 안 챙기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피소에서 지루함을 달리기도 어렵고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그 다음 스마트폰 지속성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케이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한테 빌리기 어렵단 말이죠. 꼭 챙기세요. 세트로 해서 작은 주머니에 같이 넣어서 계시죠. 충전식 건전지랑 같이 다 충전되기 때문에 얘들을 가지고 또 다시 얘를 또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18650인가요 얘가? 3000mAh짜리인데 18650짜리입니다. 18650짜리 2개 이걸 가지고 이거도 충전 킷이 따로 있어요. 따로 빼서 스마트폰을 충전시킬 수 있고, 요거로 그냥 이 자체를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필수사항은 아닌데 제가 장비를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요거 호환될 수 있는 장비를 18650 호환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보조 배터리는 2개 정도 챙기면 좋습니다. 얘들이 방전율이 상당히 느립니다. 한번 완충하고 1년 지나도 50% 정도밖에, 어떤 거는 한 80%가 유지되더라고요. 쉽게 방전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관리하면 돼요. 보조 배터리 한 번만 충전시켜 놓고, 아니면 쓰고 난 후에 다시 생존 배낭 상담 헤드 포켓 쪽에 넣어도 좋고요. 평상시 쓰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관리가 좀 용이하게끔 1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용이하게끔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배낭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짧은 순환 주기를 가진 그런 어떤 물품들 넣지 마라. 여기 있는 물품들은 물 같은 기본 1년이죠. 의약품 먹어요 3년이고, 얘도 1년 만에 다 방전 안 됩니다. 한 번 잘 충전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내 생존 배낭 꾸리면 좋습니다. 그런 물품들. 자, 보조 배터리 충전 케이블은 그런 의미고요. 시리얼 에너지바 얘들도 기본적으로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남녀노소 아이도 그냥 한 주먹만 먹으면 되죠. 이거 배부르기 위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안 먹고도 3주 정도 버티죠. 이번에 지방을 분해하면서 지방 근육을 태우면서 주요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우리 신체의 비상상황 대비한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와주는 정도고, 그다음 뭐 전쟁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뭐 대부분 한 당일 내에 대부분, 아무래도 저 다음날에 전국에서 먹을 거 엄청 옵니다. 먹을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과몰입할 필요 없고, 이 정도만 가지면 이거 2주 충분히 버팁니다. 그냥 무리장 조합해서 2주 충분히 버텨요. 여기 하루 에너지바 여기 하루에 한 끼로 충분합니다. 왜냐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피소에 가만히 개인 대피소 꾸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소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존에서 식량적인 요소는 장기적으로 버티는 데 있어서 큰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긴 합니다. 식량인 게.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너무 많이 필요 없다. 너무 의존적으로 많이 챙길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챙겨야 됩니다. 이런 에너지바라든가 뭐 이런 시리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비상식량에 비해서 맛도 있고요. 달고, 그다음 뭐 탄수화물, 비타민부터 해서 다양한 여러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괜찮습니다. 한 봉지만 사놓으면 돼요. 또 백업으로 이렇게 에너지바 사놓으면, 요거는 이제 물물 교환하기 좋죠. 하나씩 바꾸어 쓰는 거죠. 물이랑 다른 사람 물 많이 챙겼다, 식량 없다, 이거 하나 주고. 근데 이건 좀 애매하잖아. 한 주먹 줄 거냐, 두 주먹 줄 거냐. 애매하지만 교환비가 좋잖아요. 하나당 이거 바꾸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어쨌거나 식량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가급적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가볍고 유통기간이 긴
그런 제품들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면 좋습니다. 꼭 뭐 다트렉스 같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맛도 없어요. 먹어보니까 와 이건 두 번 먹기 어렵더라고요. 3년 뭐 5년 이렇게 장기로 보관하기 좋지만 그렇게 두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순환해주고 순환하면서 새로운 신제품이라든가 더 개선된 장비가 있으면 바꿔주면서 테스트하고 야외 나가서 바꿔주면서 관리되는 게 훨씬 좋아요. 장기로 묻어두는 것이 무조건 장땡이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량은 이 정도면 됩니다. 이거 한 봉지만 챙기셔야 돼요. 이거 충분히 일주일 이상 먹습니다. 네. 제가 샘플 하나 보여줄까요? 저 같은 경우 야외에 지금 이거 지금 몇 개월치 먹고 있어요. 건빵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지퍼백에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상태 몇 개월치 비상시에서 먹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다가 너무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요거 한 주먹씩 이렇게 먹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지금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비상시에만 먹기 때문에 계속 쥐부여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요거면 하나면 뭐 끝나는 거죠. 저는 에너지바 이렇게 됩니다. 식량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되고. 헤드랜턴과 예비건전지 헤드랜턴 중요합니다. 손전등 안 좋아요. 손전등 하면 한 손이 묶여버립니다. 한 손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잔해물로 해치거나 다른 사람 돕거나 내 아이를 손잡고 할 수 없어요. 또 비상 여벌에 옷 같은 것들 큰 물건들 더 추가적인 작은 가방 챙겨갈 수 없어요. 큰 가방 메고 작은 가방에 아이들 용품이나 더 챙겨야 될 물품들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손이 손전등에 묶이면 양손이 다 묶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은 헤드랜턴 쪽으로 생존 배낭에는 헤드랜턴 쪽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래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상황을 대응하기 좋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예비 건전지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 라디오는 뭐 여러분들 시중에 팔고 있는 FM, AM 되는 거 뭐 기본적으로 AM, FM이 잘 잡히는 저 같은 게 이제 파라소닉 거를 쓰고 있는데 요즘 괜찮더라고요. 잘 잡히고 RF, P50D 뭐 이런 것들 주먹만한 그런 건전지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 쓰시면 좋아요. 그다음 무엇입니까? 호루라기는 같은 경우는 호루라기 챙기면 되고 싸구려 뭐 사도 됩니다. 호루라기는 내가 전환 상황을 알리거나 내가 여기 있다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 호루라기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구조들한테 소리로 구조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죠. 덕테이프 이렇게 2개 정도 챙깁니다. 청테이프 저렴한 거 하나 일반적인 덕테이프 이런 거 메모지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응급처치용 도구 만들기도 좋고 꼭 있어야 됩니다. 덕테이프 있어야 돼요. 멀티툴 뭐 여러분들이 뭐 빅토리옥스든 레더맨이든 아니면 중국산 좀 쓸만한 검증된 걸 사든 요거 멀티툴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안부에서는 병따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병따개 아직도 병따개 지금 타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멀티툴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스틴 물 끓이시는 도구 중요하죠. 물 끓이시는 도구 얘 같은 거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상도 좋고 나눠 먹기도 좋고 그 다음에 물 끓여서 핫팩이 만약에 다 썼다 그러면 이거 응급으로 보온 물병 그러면은 유단포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죠. 물론 제가 여기 완성형에 보면 보온 물주머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파시 거 쓰는데 파시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보온 물주머니 파시 거 쓰는데 이따가 제가 완성형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작은 물 끓인 도구, 뭐 작은 컵도 좋아요. 하여튼 직접적으로 물을 끓일 수 있는 도구. 따뜻한 물을 먹거나 데워서 핫팩 대용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 저 같은 경우 이제 끓여 먹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랑 같이 예전에 ABC 초콜릿 챙겼을 때 ABC 초콜릿 넣어서 핫초코식으로 이렇게 저천증 오고 에너지 보강용으로 끓여 먹기도 하고 하여튼 다용도로 굉장히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케이스가 요 케이스 안에 이제 에너지바 같은 거 같이 넣는 거죠.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넣는 들어갑니다. 10개 정도 들어가요. 소형 메스틴 같은 거. 이거 가격 얼마나 합니다.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동그란 거보단 사각형이 보관상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좋더라고요. 메스틴은 그 의미입니다. 물 끓인 도구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사각형으로. 그다음 화장지. 이렇게. 파이스틸과 라이터 있구나. 파이스틸과 라이터는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지퍼백에 아니면 뭐 방수 뭐 주머니 비닐 이런 거에서 같이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젖는 걸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 이거 마찬가지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거 꾹 눌러가지고 발로 밟아서 지퍼백에 넣어주면
방출가 되죠. 요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20번까지 챙기는 기본형입니다. 이 기본형만으로도 충분히 72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버텨낼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2주까지도 버텨냅니다. 버텨낼 수 있어요. 난 최소 가볍게 하고 싶다. 요거 제외하고 요렇게 챙깁니다. 이렇게 챙깁니다. 그렇죠? 텐트 치면 매트 빼면 돼요. 자, 이제 완성형 한번 봅시다. 요게 기본형을 했죠. 기본형 우측에 있는 요 물품들이 완성형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물품입니다. 뭐 종류는 뭐 25가지 정도 더 추가된 건데, 기본형에서 기본형 20가지에서 25가지면 사실은 보시다시피 기본형이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고 완성형은 대부분 가볍습니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이미 기본형에서 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직접적 생명과 연관관계는 없어요. 여기가 직접적인 재난에서 생존 우선순위에 연관관계에 있는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물품들 여기다 있고, 요거는 그냥 보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얘들이랑 기본형과 조합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얘들의 지속성을 더 확보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게 완성형의 물품입니다. 따라서 완성형의 물품은 개인의 어떤 주거 환경, 아니면 뭐 대피할 장소의 특징, 뭐 자연 재료들, 그 주변 환경에 쓸 수 있는 자연 재료, 자연 환경,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얼마든지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우산을 넣는 이유, 대피하는 과정 중에 저걸 끄집어내서 입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판초기가. 그 다음 대피하고 난 후에, 대피소 꾸리고 난 후에 밖으로 들락날락 하거나, 아니면 대피소 가더라도 밖에 비가 온 상황에서 왔다 갔다 뭐 다른 볼일을 보거나 하면 2차 대피소, 뭐 지자체에서 준비한 2차 대피소 근방에 있는 뭐 화장실 간다거나 뭐 바깥에 잠깐 나간다고 할 때 계속 입고 다니기 되게 번거로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비나 악천후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요건 편의성을 더 도모하고 대피할 때 좀 더 이 악천후로부터 보호, 특히 비로부터 좀 더 편의성 높은 보호를 위한, 그 다음 대피소 이동하고 나도 생활 간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챙겨놓은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뭐 장우산 챙겨줬습니다. 손으로 들고 가거나 배낭에다가 옆에 꽂아주면 되니까, 접이식이 아니더라도 뭐 장우산은 관계없어요. 뭐 우산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하여튼 우산을 챙겨주면 좋고요. 그다음 이소가스, 그 다음 가스 스토브죠. 이렇게 저렴한 것들 챙겨놓으면, 이걸로 요리를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런 보온 물주머니, 기존에 물, 아니면 오염된 물이라도 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로 끓여서, 에스틴을 끓여서 물주머니에 쓰면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한 물이라도. 그럼 치원 유지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왜냐면 핫팩이 무한정 챙길 수 없는 상황이고, 대피기간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저치원증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랑 같이 조합되면 좋죠. 요리용이 아니라 얘랑 얘가 같이 조합됐을 때 얘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거죠. 얘네들이 또 다른 용도로, 식수도 되지만 치원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바뀌어줍니다. 그런 용도 개념이에요. 저체온증 발생되면 뜨거운 물 먹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먹이는 거죠. 얘랑 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얘를 이용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옆에 착화제를 안 꺼내놨으네요. 착화제.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완성형에는 총 25가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물품들, 물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은 물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갑, 보온 물주머니로 가면 이게 파시 제품 전 씁니다. 확실히 보온력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다이소라든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보다 파시 물주머니가 좀 가격이 있긴 합니다. 2-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보온성을 잘 유지해주고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게 그 마개가 아주 수밀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보온 물주머니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온 물주머니. 발라크라바는 여기가 있죠. 하지만 뭐 여기가 부피가 작으니까 여벌의 옷과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뭐 목도리도 좋고, 여러분 뭐
비니도 좋아요. 근데 발라크라바 그 역할 다 합니다. 하나로 다 끝나기 때문에 발라크라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 있나요? 장갑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장갑, 손 보호용 하나 챙기면 되고요. 양말은 두 켤레요. 갑주면 좀 두꺼운 양말, 보온용 양말, 스포츠 양말 같은 거 있죠. 등산 양말 같은 거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걸 갑주면 이렇게 지퍼백에 방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신발, 양말 잘 가르쳐 신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온성뿐만 아니라 위생 차원에서도. 그래서 양말은 기본 두 켤레. 뭐 더 넣으셔도 되고. 양초는 이렇게 티라이트 방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인 세우는 방식 관계없어. 어느 것도 관계없고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번 사용하기에는 이 티라이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긴 거도 괜찮아요. 이번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 잘 쓸 수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양쪽 불꽃 신호기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차량용 2차 사고 예방용. 요거 말고도 신호용 개념이 됩니다. 조난당하거나 여러분들이 피했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좀 외진 곳에 있어요. 아니면 홍수에서 고립되어 버렸어. 그때 항공 수색이 진행된단 말이죠. 드론이든 뭐 헬기든. 그때 이 신호를 그때 불 피워서 연기 나오는 거 어렵죠. 그때 이 불꽃 신호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내면 됩니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 말할 능력이 없어서 고립돼 가지고 말할 능력이 없는데 수색대가 지나가는데 이걸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말할 힘이 없어서 신호를 못 보내서 구조가 초기에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챙겨가는 것도 되고, 불 피우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챙겨갔을 때, 저는 착화제를 잘 안 챙겼을 때 얘네들만 가지고 휴지라든가 아니면 응급처치기 전에 있는 바세린 뭐 알코올 수압으로 조합해서 착화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잘 숙달이 안 되거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불 피우기 좋습니다. 왜냐면 20분 가까이 강한 이 불꽃을 쏘기 때문에 젖은 나뭇가지, 낙엽. 제가 강원도 고립됐을 때 이 눈에서 장작들 가지고 와서 이걸로 태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신호용, 그 다음 이제 불 피우는 용, 그런 용도로 쓰기가 좋아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어쨌든 그런 어떤 비상 상황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신호를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불꽃 신호기. 메모지 중요합니다. 메모지랑 필기구 이것도 잘 챙겼을 때 뭐 조난 상황, 대피 상황 기록을 남기는 용도 또는 연락처를 남기는 용도, 본인의 상황을 남기는 용도, 또 장소 이동할 때 가족과 어긋날 수도 있죠. 그러면 붙여놓은 거죠. 옛날 우리 이상가족 그 연락처 남기듯이 요거랑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아니면 테이프에다 직접적으로 이 네임펜을 이용해서 적어서 대피했던 장소, 아니면 이동하기 전에 그 장소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겨놓으면 되죠. 나는 어디로 간다. 아니면 좌표, 여러분만 아는 가족 간에 나는 브라보 1, 가족끼리 뭐 회의가 되어 있는 장소다 그러면 우리 브라보 1으로 이동했다. 거기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 가족만의 암호로 남길 수도 있고, 공개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구조 요청용으로 쓸 수도 있고, 나뭇가지 이렇게 적어놔서 도와주세요 하고, 난 어디로 갑니다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동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메모지 있으면 참 좋아요. 그 다음 정수 알력은 지금 기본형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필터와 여기에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챙기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놔뒀지만 결국은 완성형에 이렇게 원래 있던 물품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기본 물로 생수로만 해도 되고, 기관으로 들어갔다면 보조적인 요소 물주머니랑 이 정수 알약 또는 정수 필터, 소의 미니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보완이 되죠. 얘들 이거 갑시다. 기본형이 원래 아니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정수 필터, 정수 알약. 이렇게 원래는 완성형이 있는 물품입니다. 기본형에서는 생수로만 정말 챙기고 생수로만 커버하는 게 기본형의 특징이고, 확장형 개념이죠. 완성시키는. 추가적으로 물을 확보하고 수온이 확보됐을 때 대응하는 방법. 물론 끓일 수도 있죠. 여기 끓여서 되면 불 피우고 물 끓여도 되죠. 그렇게 끓인 게 가장 확실한 부분이 해요. 화학적인 오염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완성형에 이렇게 물을 정수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 여기 들어있고요. 정수알료 아쿠아탭스, 그 다음 할 수 있으면 여기 된다면 정수 필터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소위와 미니 정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여기 일부러 제가 뺐어요.
그다음 물티슈 있으면 좋죠. 위생 차원에서도 좋고. 물티슈 뭐 가볍고 부피가 작으니까 또 바로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좋고 챙겨주면 좋습니다. 수건은 스포츠 타월. 요거 스포츠 타월입니다. 부피가 작아요. 가벼워. 이런 것들 여기 많이 팝니다. 속건성, 땀 흡수도 빠르고 이렇게 부피가 작은 스포츠 타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챙겨주면 좋습니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걸 뭐 긴급한 상황에서는 뭐 붕대 개념을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스포츠 타월 챙기면 됩니다. 마스크 중요하죠. 마스크 대피한 상황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기관지 폐를 보호하고, 그다음 대피소를 가더라도 거기에 감염병이 돌 수 있죠. 활동할 때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기본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위생 차원에서 마스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위생 장갑도 마찬가지. 손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야외 같은 경우. 또 상처에 내가 어떤 단삼 치료를 해준다 그러면 맨손으로 하면 또 오염 감염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또 내가 뭔가 나눠주고 단상과 접촉을 할 때 위생 장갑 쓰고 버리면 되니까 저런 장갑과 또 다른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위생 장갑 챙기면 좋고, 안 챙겨도 무방합니다. 작고 가벼우니까. 비누 중요합니다. 위생 차원에서 대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이 위생 장갑 안 챙겼다 그러면 이런 이 비누 같은 거 챙기면 좋은데, 물론 작은 여행용 각비누 있어요. 조그만 거 우리 여행 다닐 때 그냥 챙겨 다니는 조그만 비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좋아요. 알약으로 된 거. 한 번에 알약 하나면 충분히 손발 씻을 정도의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이 같은 경우는 알약 형태는 아니고 종이 형태의 비누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 종이 비누가 많이 개량됐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비누. 요 한 장이면 충분히 손 씻고요. 그 다음 상처 부위를 광고미만 상처 세척할 때 소독량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비누가 굉장히 중요한 상처 어떤 그 세척하고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피소에서 최소의 물로도 조금의 물로도 거품을 만들어서 씻을 수 있고, 그다음 물티슈 닦아보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호환하면 좋아요. 일단 비누는 요런 개념의 비누입니다. 사진상에서는 비누를 요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여러분이 잘 모르죠. 알약 형태가. 그래서 그냥 이 36번 사각형 비누처럼 되어 있는데, 저 비누는 물론 작은 여행용 그 비누도 되지만 제가 추천한 건 좀 알약 형태라든가 아니면 종이 형태, 부피가 작고 쓰기가 좋고 한 번에 위생적으로 덜어서 쓸 수 있는 저걸 의미하는 거예요. 각을 중요합니다. 각을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할 수 있는데, 대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생 개념도 중요하지만 치약 칫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빨 닦자는 개념이 아니고 구강에 대한 위생이에요. 구강은 폐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어떤 대피, 3일 이상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 대피할 때 감염병 예방할 때 이 구강으로, 특히 호흡기 쪽으로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강위생 정말 중요해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요런 가글이에요. 여기는 그림상 여러분들한테 가글을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사진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전형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가글 형태를 이제 적용했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한 가글은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저렴합니다. 하나당 몇십 원 정도밖에 안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대피 기간 고려해서요. 일단 72시간이면 3개 해서 7개 정도 챙기면 좋겠죠. 그래서 한 번씩 밤에 자기 전에 헹궈주고, 아이들도 이빨 닦일 수 없죠. 물을 많이 소비하니까. 제한된 물인데 불구하고 이빨 닦는데 소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치아 위생이 아닙니다. 구강 위생이에요. 일본에서 재난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구강 위생. 이걸로 해서 노약자들, 특히 이제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감염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구강위생을 위해서 가글 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공익 광고를 할 정도.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 대피가 없다 보니까 이 구강위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간과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생존 배낭을 제대로 꾸린다고 하면 완성형 개념에서는 그런 남들로 중장기 대피까지 고려한다면 이 구강위생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글은 요걸 의미합니다. 이빨 닦자는 거 아니에요. 이빨 닦는 거, 이빨 썩어도 안 죽습니다. 근데 구강위생 안 되면 감염으로
독감에다가 돌림병에서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일단 그 비닐봉지 지퍼백 이런 것도 다용도로 쓸 수 있죠. 보관할 때 젖지 말아야 될 거, 필요에 따라서는 건전지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고, 젖지 말아야 될 물품들 이 중에 여러분들 사용 중에 이건 보호해야 되겠다 싶은 건 빨리 비닐봉지로 또는 지퍼백 옮기고, 그 다음에 상처 같은 거 소독하고 닦아낸 거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감염병 원인이 돼요. 그런 것들을 위생 차원에서 지퍼백에 담아서, 아니면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태우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나오는 고종삽 같은 거 중에서 땅을 파서 묻어버려야 돼요. 특히 대변 같은 거, 이런 것들 단체 생활하거나 대피소 생활할 때 이거 대변 안 볼 수 없단 말이죠. 화장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딱 비치해 두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나를 위해서 공용으로 제공해야 돼요. 모두가 챙긴 건 당연하지만 못 챙겼을 때 위해서 저거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용으로 쓰면서 대피 장소의 위생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챙기세요. 다른 사람 안 챙길 거란 말이죠. 공무원분들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그 다음 이게 모종삽 43번의 개념이 그겁니다. 만약 대피소가 바깥에 있을 경우, 또는 뭐 실내 대피소가 있지만 화장실을 일반적 대피소 화장실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공용 화장실 사용할 때 공용 화장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위생과 돌림병 예방 위해서 좀 모종삽은 누군가는 갖고 있어야 되고, 야외에 혼자 대피하더라도 비가 올 경우에는 주변에 파줘야 되겠죠. 배수 작업. 그다음 상처 이런 오염된 취하고 남은 찌꺼기를 파묻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용도로 쓰는 모종삽. 이것도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그 다음 뭐 어디까지 했죠? 비닐봉지까지. 착화제, 불 피우기 쉬운. 기본적으로 여기 응급처치 케이스에 바셀린과 알코올 수압과 이렇게 직접 불 피울 수 있는 라이터라든가 파이스틸로 조합하면 불 피울 수 있는데, 교육이 안 된 사람은 모릅니다. 이 조합 자체를 몰라요. 이게 쓸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아예 대놓고 그냥 착화제를 챙겨야 되겠죠. 착화제 이렇게 파라핀을 먹인 시중에 파는 거 있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요즘에 몇 개 캠핑용으로 쓰시고 남은 거는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주시거나, 아니면 구두약 좋아요. 집안에 구두약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뭐 신발장에 하나씩 있는데, 이 구두약은 직접적으로 발화가 되는 장점이 있어요. 바셀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불 안 붙습니다. 뭔가 먹여야 돼요. 뭔가 뭐 붕대도 좋고 휴지도 좋고, 일단 그걸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매개체가 필요해요. 이 바셀린 같은 경우, 그렇죠? 붕대 같은 것들 같이 응용해가지고 먹여가지고 불 피운 거 제가 예전에 보여줬고, 또 실제 비 많이 오는 날에도 그렇게 착화제로 여기 쓰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거 기술이 없다 그러면 따로 챙기세요. 따로 이렇게 챙기세요. 착화제로 따로 판을 챙기거나 하면 그 대용으로 구두약 쉽습니다. 보관이 쉽고 필요한 만큼 들어줄 수 있으니까 구두약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챙겨야 되고, 이걸 챙겨야 되고, 같이 챙겨줘야 얼마 안 하잖아. 집에 또 있잖아요. 신발장에 구두약 하나 정도 살 때 2개 써서 챙기면 됩니다. 착화제는 비상상에서 불 피우기 용이하게 쓰는 거고요. 왜냐면 실제 시켜보니까 불 너무 못 피웁니다. 농담이 아니라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제 교육회에서 시켜보면 불 못 피워요. 파이스를 저 라이터를 줘도 젖은 환경에서 불 못 피우고, 바람 많이 불면 불 못 피우더라고. 착화제 꼭 챙기거나, 여기 응급처치약에서 바셀린을 이용해서 불을 피워내는 방법을 연습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고정식 나이프와 톡 같은 경우는 내가 대피한 장소가 자연 환경, 내가 대피 장소가 좀 사람들과 떨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주거 환경 자체가 좀 고립됐고 자연 속에 있다 그러면 확실히 톡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픽스 나이프, 뭐 모라에서 나오는 거 어느 거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정도 고정식 나이프를 선택하면 좋아요. 이 멀티툴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 만들고 응급처치용 어떤 여러 용도로 쓰기는 나쁘지 않은데, 얘가 야외 자연 환경에 쓰기에는 내구도가 너무 떨어지고 오히려 사용 중에 잘못하면 다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럴 경우에 얼마 안 합니다. 요건 조금 비싼 거지. 국내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접이식 검증된 거, 일본 거 성능 못지않게 팔아요. 대건 접촉이라든가 백마 접촉. 그 다음 뭐 픽스 나이프는 여러분들이 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한 1, 2만원짜리 모라에서 나온 어떤 나이프를 선택해도 요 2개만 조합된다고 하면 나이프 큰 무리 없이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도구라든가, 아니면 불 피우는 뭐 땔감 마련하는데 충분히 최소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땔감 마련 가능합니다. 요 조합은 야외
야외 대피 아니면 내가 주변에 대피한 환경이 자연 환경이다 그러면 요거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필수는 아닙니다만 챙기면 여러분 상황에 따라 챙기면 좋다. 이게 40번과 41번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같이 모정삭 같이 얘기 드렸죠. 그런 개념. 그렇나요? 손톱깎이 위생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가 하나가 손톱 밑에 위생, 음식 먹다가 저런 것들을 먹을 때 손톱 밑에 때 엄청 낍니다. 이틀만 지나도 손톱 밑에 엄청 껴요. 그게 이제 감염 원인이 되죠. 그게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먹거나 사람들 접촉에 의해서. 그때 이제 위생장갑 같은 거 껴주면 좋고, 손톱깎이 없는 경우에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손을 씻지 못할 땐 이렇게 손톱깎이 같은 위생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게 잘 부러지면서 상처를 많이 내요. 손톱이 쉽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위생 차원에서 손톱깎이 챙겨라는 얘기고, 모정삽 얘기했고, 끈은 꼭 파라코드일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텐트 침낭 텐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음박 담요라든가 아니면 이 판촉으로 쉘터 구성하겠다 그러면 이 테이프와 이 끈 꼭 파라코드 정도의 강도가 아니더라도 막끈 정도면 충분합니다. 4mm에서 6mm 정도면 충분히 내구도가 나옵니다. 잡아줄 수 있고 바람에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잡아당겨도 쉽게 안 끊어집니다. 가볍고 싸고 자연적이고, 이건 또 불쏘시개로 쓸 수 있습니다. 얘 그냥 또 제가 먹여도 돼요. 바세린 먹여서 불쏘시개로 써도 되고, 이 자체에 이제 보풀을 일으켜서 그냥 부식기수로 발화의 시작점이 부식기수 써도 됩니다. 그렇게 써도 되고, 얘랑 또 양초랑 같이 먹여가지고 제가 예전에 또 이런 발화 촉진제 만든 영상 있을 거예요. 이게 파라핀 아닙니까? 양초가. 얘랑 이런 걸 합친 게 얘예요. 착화제예요.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약간 성분이 다르긴 하지만, 양초랑 얘랑 조합해도 불쏘시개 되고, 양초랑 요렇게 해도 됩니다. 휴지랑 같이 조합해도, 이거 밭을 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여가지고, 불 피우면 또 착화제, 제 역할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주머니 중요하죠. 왜냐면, 식수원을 발견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때 빨리 한꺼번에 물을 확보합니다. 얘 하나 채우면 얘보다 훨씬 더 많죠. 얘는 2리터고, 얘는 5리터 되니까. 이거 5리터에, 얘가 5리터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걸 식수용으로 안 팔고, 소독용으로 파는데, 이건 뭐 위생 우리 그 식약처에서 좀 바꿨어요. 근데 아직 해외에서는 식수용으로 팝니다. 요게 뭐냐면 5리터 33g짜리 있어요. 요게 굳이 명시가 막 그 식수용 뭐 정수로 표현이 안 됐다 그래도 여러분 사실 때 이 33mg짜리를 사시면 그냥 이게 5리터를 한 알로 정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에서 5리터죠. 4에서 5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 게 33g짜리. 이게 105g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쪼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20리터 그걸 정수한 용도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 재난대비에는 이제 기관에서 아니면 정말 대가족 차원에서 써야 되지만, 물주머니가 20리터짜리 이상 아니라 그러면 힘들죠. 가장 쉬운 건 몇천 원 안 하는 이런 캠핑용 물주머니를 챙겨 놓으셨다가 부피 작고 가볍습니다. 저렴하고 식수원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급수차가 온 경우 있습니다. 대피소에. 그러면 가족들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 이 물주머니에다가 담아서 대피소, 개인 대피소 구성한 곳에서 버티고 또 물 필요하면 또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이거 급수차가 왔는데 물 받아갈 게 없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말통을 갖고 다니기 어려워서. 그래서 자바라식 또는 아니면 이런 요즘은 캠핑용이 있으니까 이게 작고 가벼우니까 여러분 이거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수원 발견하면 이거 물 담아놓고 요거 하나를 딱 떨어뜨리고 30분일 거야. 30분. 맞네. 30분을 기다리면 정수가 됩니다. 먹는 물로 바뀝니다. 이 안에 바이러스, 균 다 죽여요. 이게 아주 장점이죠. 필터는 바이러스 못 죽입니다. 소유민은 바이러스를 못 죽여요. 그다음 화학적 정수 안 되죠. 물론 이것도 화학적 정수는 안 됩니다. 화학적 오염은 대응이 안 되지만, 일반적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가 좋은 정수 어떤 수단인데, 얘는 바이러스까지 죽이지만 얘는 바이러스 필터링이 안 됩니다. 소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너무 비쌉니다. 이거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여기는 좀
생물학적 오염 좀 강한 것 같다. 바이러스 위험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약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하고, 그 다음 알약을 쓰고 나면 끓여주면 더 좋습니다. 끓여주면 좋아. 그래서 이런 메스틴, 기본형 메스틴과 완성형을 잘 조합하면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 물 먹으면서 대피소를 개인 대피소 구축된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형과 기본형 그렇게 호환이 된다. 조합되고 그다음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런 목적입니다. 급수차가 왔을 때 대피소에 미리 물을 확보해 두는 것, 또는 식수를 발견했을 때 안전하게 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얘가 거의 다 소모된단 말이죠. 중장기로 가게 되면 그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리도 물주머니 그런 의미예요. 비싸지 않습니다. 2,000원인가 3,000원인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72시간 다이아드 생존 배낭의 물품들 기본형과 완성형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는지, 이건 또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바꾸면 돼요. 물품들은 바뀔 수 있고, 또 기술이 또 계속 발전되면 이 더 경량화되고 더 효과적인 장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면서 바꾸면 되고, 여러분 가족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성형 이렇게 됩니다. 기본형에서 나는 뭐 웬만한 쉘터 구성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 악초라든가 자연에서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다고 하면 얘 오른쪽 얘 생략하고 요렇게만 꾸려도, 얘들 요렇게만 꾸려도 최소형이 돼서 배낭의 부피라든가 무게를 확 줄여낼 수 있죠. 난 자신 없다 이렇게. 사실은 실제 여러분 시켜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챙기세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의 우선순위 해당되는 치원주이기 때문에 당일에도 죽을 수 있는 요소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당일을 막아야지 나머지 이걸 쓸 거 아니에요. 당일날 얼어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일날 우리 매년 저체온증 사망자 나옵니다. 저체온증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다이아드 생존 배낭 리스트나 물품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개인에 맞게끔 또 다시 한번 꾸려놓고 넣고 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밖에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나가서 테스트해야지 진짜 내 생존 개방이 되는 거예요. 내 생존 가방이. 자, 또 배낭을 이렇게 꾸리고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순환도 하고 또 필요한 건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최소 한 번 정도는 꾸렸던 배낭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순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고 나와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백패킹을 하거나 아니면 둘레길 한번 이렇게 메고 걸어보는 것들,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생존 배낭은 관리가 필요하다.